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엔 통신이론, 기본이론의 지터와 슬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고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다음 중 지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타이밍 편차 또는 지터 잡음이라고 한다. 펄스열이 왜곡되어 타이밍 펄스가 흔들려서 발생한다. 타이밍 혈의 동조가 부정확하여 발생한다. 일정 구간마다 재생 중계기에 의해 제거됨으로 누적되지 않는다. 거꾸로죠. 일정 구간마다 재생 중계기에 누적됨으로 잡음이 누적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터는 시간의 이상적인 위치에 따라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신호의 차이입니다. 지터는 신호의 주기, 주파수 위상, 듀티 사이클 또는 다른 타이밍 특성 등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펄스와 펄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펄스 또는 긴 시간 동안의 변화를 측정하는 분야에서 지터가 주로 사용됩니다. 자, 이상적인 클럭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해서 제대로 움직인다, 이게 편차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 신호에서 약간씩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편의가 발생하는 것을 지터 함수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터의 특징은 타이밍 편차에 의한 잡음이고 일정 구간마다 재생 중계기에 의해 지터 잡음이 누적됩니다. 펄스율이 왜곡되어 타이밍 펄스가 흔들려서 발생하고 타이밍 혈의 동조가 부정확하게 발생하는 게 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지터랑 원더에 대해서 있는데요. 지터는 주로 우리가 전송 장비에서도 지터를 측정하는데요. 진폭과 주파수를 갖는 10Hz 이상의 단기적인 위상 특성, 원더는 10Hz 미만의 장기적인 위상 특성을 측정하는 게 원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가를 보면 감쇄, 왜곡, 지연 등에 대해서 구분했는데요. 감쇄가 있는 경우 전송 선로의 중간에 리피터를 사용하고 전송 거리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중계기를 사용해서 연장하는 거죠. 광선을 사용해서 감쇄 보상 회로 등에서 감쇄 극복합니다. 왜곡, 디스토션 별도 참조하시고요. 신호를 크게 증폭해서 전송 전파 경로의 외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지연 왜곡은 레이크 수신기 또는 다이버시티 기술을 이용해서 왜곡을 보상하고, 잡음은 우리가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도 하죠. 백색 잡음 등 제거가 불가능한 거고요. 이외의 잡음들은 신호를 크게 해서 잡음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호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잡음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잡음도 같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에 리피터를 사용하고 재생 중계를 하거나 재전송을 해서 얘를 정정을 합니다. 간섭은 주파수 재패치로 주파수 간의 간섭 요인을 제거하거나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이용해서 간섭 제거를 하고, 최근에 OFDM 방식을 사용하거나 가드 인터벌을 삽입해서 심볼 간의 간섭을 방지합니다. 누아 크로스톡 별도 챕터식을 참조하고요. 유선 선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잡음으로써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에서 시험을 통해서 누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EXT에서 니어 엔드 크로스토크, FEXT에서 파 엔드 크로스토크에서 이거를 극단 누아, 원단 누아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누아를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단 누아, 원단 누아. 지터는 우리가 ITU-T G.810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호 또는 클럭의 타이밍에 의해 원신호 대비 시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항상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외국의 유형으로서 데이터의 전송을 정확하게 하고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지터가 제대로 있는지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지터는 노이즈 간섭, 클럭 주파수 변화 또는 통신 채널을 통한 신뢰 전파 지형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전송된 데이터의 오류에 불일치를 발생할 수 있어서 수신 측에서 클럭을 동기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것은 최근에 그 수정 발전기라든지 등에 대해서 크리스탈 발전기 등으로 사용해서 이러한 그 지터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지터는 일반적으로 루트 및 스퀘어 값 또는 피크 투 피크에 대해서 측정하고요. RMS 지터는 시간 경과에 따라 신호의 평균 변동이며 피크 대 피크 지터는 시간 경과에 따라 신호의 최대 변동이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터에 대해서 앞서 설명한 거에 대한 지터의 어떤 그 편차, 그걸 우리가 TIE라고 하고요. TIE는 이상적인 클럭 엣지와 엣지의 위치와 측정 대상 클럭 사이의 시간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임 인터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임 인터벌 에러라고 할 수 있죠. 타임 인터벌 에러. 그래서 기본적으로 TIE는 신호의 순간적인 위상 차이고, 기존 신호는 표준에서 정한 통신 속도 또는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TI는 측정된 시간 또는 UI, 유니트 인터벌로서 표기가 되며, UI는 주어진 주파수의 한 사이클을 이루는 시간으로 한 주기를 원 UI라고 합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1번 다음 중 전송 특성의 열화 요인의 정상 열화 요인, 이거는 외국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정상과 비정상, 그래서 위상 시트가 비정상이죠. 갑자기 튀는 거. 정상, 군지연, 주파수 편차, 고주파 왜곡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상 변화는 연속적인 변화, 위상 지터는 불연속적 위상 변화, 위상 시트는 위상의 일시적인 변화, 갑자기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전용회선의 전송 특성 열화 요인 중 정상 열화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상 열화 요인,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 열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누와, 위성 지터, 랜덤 잡음, 진폭 시트, 위상 시터는 비정상 열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송 특성의 열화 요인은 감쇄 왜곡, 지연 왜곡, 잡음, 간섭, 누화가 있고요. 송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HARQ나 OFDM의 사이클 프리픽스의 가드 인터벌 기술을 사용하거나 미모 안테나를 사용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전송 선례 품질을 떨어뜨리는 비정상 열화 요인에 맞지 않는 것은 펄스성 잡음, 순간적 단절, 진폭 및 시트에서 주파수 편차, 그래서 주파수 편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 열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챕터는 왜곡의 요 8번 문제, 시스템의 왜곡, 정적인 불안정성, 동적인 불안정성에 대해서 정적 왜곡, 동적 왜곡과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번 디지털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슬립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슬립, 일종의 버퍼인 ES의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의 데이터 손실을 슬립이라고 하고요. 슬립이 제어되지 않으면 프레임 동기 손실이 발생하고 1프레임 단위로 발생하는 슬립을 컨트롤 슬립이라고 합니다. 슬립을 방지하는 방법은 SS 방식, 이건 SS랑은 상관이 없어요. SS 방식은 무선 정성에 대해서 싱글 사이드 방식으로 보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슬립은 정보 비트의 탈락, 손실, 손상 등에 의한 것으로 디지털 신호의 한 비트 또는 여러 비트들이 손실되거나 중복되는 현상입니다. 슬립은 수신 신호의 클럭과 시스템 내부 클럭 간의 한 개의 프레임 비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일렉트리컬 버퍼 출력에 한 개의 프레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중으로 출력되거나 한 개의 프레임이 없어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동기 버퍼에서는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에 의한 슬립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어 슬립이라서 정의되는데요. 교환기에 입출력되는 모든 신호 및 교환기 동작에 동기화되거나 취소와 주파수에 근접해야 하는데 주파수 편차가 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상향 클럭이 인가된 망에서 장치 고장 등에 의한 상실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레임 동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프레임 동기에 대한 신호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교환기는 여전히 어떠한 비트가 어떤 채널에 속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프레임 단위로 발생하는 슬립을 컨트롤 슬립이라고 하고요. 슬립을 예감하기 위해서는 원자 시계를 사용하거나 교환기 내부에 페이스 루프 락을 사용해서 동기화를 합니다. 싱글 사이드 밴드는 AEM-된 신호의 풀이의 변화에 의해서 주파수 성분에서 살펴보는 반송파 주파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S 방식은 주로 상측 파트나 좀 하측 파트에 한 개만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